토트넘의 대역전패를 보며 아직도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는 팬들의 분노가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일부 팬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에게 저질렀던 못된 짓거리를 솔랑케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놓친 경기 중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경악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7일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과 2024-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가던 경기 중 후반전에 3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3으로 졌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는 이런 역전패를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격분하면서 선수들이 경쟁할 위지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고 선수들을 맹비난해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문제는 당신인데 비겁하게 선수들 탓을 한다는 엄청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터뷰에서 몇몇 현지 기자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겠느냐고 묻자 그는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이 있고 없고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 선수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해 이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손흥민이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아 넣어서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는 뛰지 못하게 만든 것이 당신 잘못이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중의적 화법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답한다. 자기 반성이 없는 작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서 나가며 브라이튼을 경기력으로 압살해 후반전은 안 보고 자고 일어났더니 2대3으로 역전이 된 경기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토트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를 분석하면서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할 중에 일부를 솔랑케가 담당했는데 놀랍게도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을 경기 중에 왕따시키며 자신들이 슌란사를 하던 그 못된 버릇을 솔랑케에게도 하는 것을 모두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솔랑케는 이날 경기에서 중앙 아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좌우로 뿌리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들여 미끼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솔랑케의 헌신적인 노력을 받아먹으면서 정작 솔랑케가 결정적 찬스에 놓였을 때는 패스를 하지 않는 쓰레기, 인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솔랑케의 어시스트를 받은 존슨이 골을 장렬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고 두 번째 골 역시 솔랑케가 연기하면서 전방으로 볼을 뿌려줘 이것을 베르너가 메디슨에게 연결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솔랑케는 동료와의 연계와 어시스트 등을 통해 토트넘이 만든 두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시스트를 받고 골을 기록한 동료들은 정작 솔랑케가 완벽한 기회에 놓였을 때 그를 외면하는 인간이하의 쓰레기 짓을 저질러 손흥민처럼 경기 중에 솔랑케 역시 격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만약 이때 솔랑케에게 연결이 되었다면 4대0 이상으로 전반전에 앞서 나가며 경기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반 2분 30초경 오른쪽에서 클루셉스키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역습을 하는 상황이다. 이때 클루셉스키는 골문 쪽에 동료가 있는 찾으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보내고 솔랑케가 쇄도를 하는 이 빈 공간에 패스를 넣어 솔랑케와 상대 센터백이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경합을 붙이게 되면 결정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랑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뻗어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넣지 않고 또다시 볼을 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자신이 공을 반대로 접고 슈팅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각도상 솔랑케가 슈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각도이고 골문에도 가까운데도 클루셉스키는 공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신이 슈팅을 하기 위해 위치를 잡으려고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도 솔랑케에게 공을 연결했다면 완벽히 골이 들어갔다고 설명하면서 솔랑케가 완벽한 노마크에 놓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클루셉스키가 몰랐다면 수준이 떨어져서 선발로 나와서는 안 되며 알고도 패스를 안 하고 슛을 해 1대0으로 경기 초반부터 앞서 나갈 찬스를 무산시켰다면 팀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선수라 역시 선발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도 문제지만 메디슨도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바로 이어서 결정적 찬스가 나지만 역시 솔랑케에게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반 4분 28초경 로메로가 단번에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고 메디슨이 2선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며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맞이한다. 이때 솔랑케는 중앙으로 쇄도를 시작하고 메디슨이 만약 이 상황에서 논스톱으로 찰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게 되면 뒤쪽에서 따라오는 센터백이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슈팅 타이밍이 늦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찰나의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미세한 차이가 선수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순간에 쇄도하는 솔랑케에게 연결했어야 했다. 이미 한번 터치를 하면서 전진을 했고 슈팅 각도상 거의 모든 각도를 골키퍼가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솔랑케 쪽이 훨씬 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는 솔랑케에게 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여기서 무리한 슈팅을 하면서 상대 센터백의 블록에 막히게 되는데 솔랑케는 이 장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패스를 하지 않은 메디슨에게 화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솔랑케가 화를 내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 넘어오는 공을 한번 터치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까지는 아주 훌륭하다. 절대 쉬운 터치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한번 바운드가 되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슈팅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 상황에서 메디슨은 중앙으로 동료가 쇄도하는지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골문을 보며 슈팅을 하려고 골 욕심에 눈이 멀어 솔랑케가 뛰어들어오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는 미숙한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공이 그라운드에 닿는 바로 이때 그나마 늦었지만 슈팅을 하거나 솔랑케에게 패스할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메디슨은 골문 앞에서 미적거리면서 스텝을 잘못 밟아 한 번 더 타이밍을 놓친 후 슈팅을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정지해놓고 보면 솔랑케가 메디슨이 슈팅하는 상황에서 완벽히 노마크에 있으며 슈팅을 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디슨은 이미 한 번이 터치와 두 번이 바운드로 무려 3번이 슈팅 찬스를 보낸 뒤에 슈팅을 하는데 이 시간에 상대 센터백이 따라 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결국 블록을 해버리면서 공이 터치아웃되고 나서 솔랑케는 메디슨에게 격분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으로 이 찬스는 마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면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선수들이 방심을 했다. 상대가 밀어붙일 때 버텼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는 유체이탈화법을 전개해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손흥민이 있을 때는 손흥민을 죽이더니 이제는 솔랑케가 있으니 솔랑케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냐는 맹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 역시 저런 쓰레기 난사왕들 틈에서 손흥민이 지난 시즌 아시안컵에 다녀오는 2달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17골 10도움을 했다. 솔랑케는 손흥민이 저 쓰레기 함량미달의 선수들에게 슛 찬스를 빼앗기면서 17골을 넣었고 팀이 승리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10어시스트를 한 것을 저들과 뛰면서 이제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돌아온다면 손흥민과 주고받으며 골을 만들면 될 것이다. 저 쓰레기 인성들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